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지식을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매혹적인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류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영구적으로 찰칵하고 붙잡아 두게 된 그 경이로운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진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진의 진짜 뿌리를 찾으려면 무려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아라비아의 천재 물리학자 알하젠이 이런 획기적인 말을 남겼어요. 인간이 보는 것은 결국 빛의 반사다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사진이라는 것도 결국 물체에 튕겨져 나온 이 빛을 가둬두는 기술이잖아요. 바로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과학적 깨달음이 모든 사진술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빛과 시각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사진이라는 단어의 유래,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 그리고 니엡스와 다게르의 초기 사진 기술들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 비교해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파트, 빛과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단 하나의 핵심 소재가 있죠. 당연히 빛입니다.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가 발명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인간은 이 빛의 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알하젠이 쓴 7권짜리 광학의 서가 1270년에 라틴어로 번역되거든요. 이게 서양 과학계에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훗날 카메라가 탄생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이론적 뼈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시각 차이가 아주 재밌습니다. 물리학적인 빛의 개념을 사람들은 과연 어떤 단어로 불렀을까요? 서양에서 쓰는 포토그래피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빛을 뜻하는 포스에 그리다는 뜻의 그라포스가 합쳐져서 빛으로 그리다라는 뜻이 됐죠. 되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동아시아는 좀 다릅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을 들여오면서 한자로 백길사에 참진을 써서 진실을 복사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서양은 예술적인 표현 도구로, 동양은 있는 그대로를 팩트체크하는 기록 매체로 바라본 거죠. 언어에 이런 문화적 차이가 녹아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빛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계를 좀 볼까요? 카메라 옵스큐라.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카메라는 라틴어로 방, 옵스큐라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냥 어두운 방이에요. 필름이나 센서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화가들은 이 어두운 방을 일종의 치트키처럼 썼습니다. 바깥 풍경을 방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똑같이 그려내는 스케치용 도구로 썼던 거죠. 그럼 대체 이 커다란 암실 안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작동 원리 진짜 단순합니다. 첫째, 밖에 있는 물체에서 튕겨나온 빛이 쫙 직선으로 날아옵니다. 둘째, 그 빛이 어두운 방 벽에 뚫린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죠. 셋째, 빛이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구멍을 통과하면서 빛들이 교차하고 맞은편 벽에 바깥 풍경이 완전히 거꾸로 맺히게 됩니다. 위아래가 휙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이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쓰는 모든 카메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법칙입니다. 네 번째, 니엡스와 최초의 사진입니다. 앞서 본 카메라 obscure란 사람이 직접 펜을 들고 따라 그려야만 상을 남길 수 있었죠. 빛을 알아서 종이에 고정시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발명가 니엡스가 마침내 해냅니다. 그가 쓴 재료가 뭐였냐고요? 아스팔트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그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요. 빛을 받으면 이 아스팔트가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빛 받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씻어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방식을 쓴 겁니다. 지금 화면에 흐릿한 거친 이미지 보이시죠? 솔직히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사진입니다. 1826년에 찍은 건데요. 이게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흐릿한 사진 한 장 얻으려고 무려 5시간에서 8시간을 그대로 놔둬야 했습니다. 8시간 동안 노출을 줬다는 거 진짜 엄청난 인내심 아닙니까? 다섯 번째, 다게르의 은판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사진 한 장 찍으려고 8시간씩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니엡스가 루이 다게르라는 또 다른 발명가랑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니엡스가 죽은 뒤에 이 다게르가 연구를 완성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요. 다게르는 옥화음이라는 물질을 써서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1838년에 찍은 저 사진 꽤 선명하죠? 결국 1839년에 이 방식이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사진술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게루의 방법이 왜 그렇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냐면요. 바로 시간입니다. 8시간씩 걸리던 노출 시간을 단 20분에서 30분으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진짜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었고 드디어 사람들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6번째 파트, 초기 사진 기술들을 싹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비교하기 전에 이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게르랑 같은 해에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던 영국의 탈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무겁고 비싼 금속판 대신 종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명암이 반대로 나오는 원본을 만들고 그걸로 사진을 무한정 복제할 수 있는 칼로타입을 발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필름 사진의 원조격인 셈이죠. 자, 그럼 표를 보면서 오늘 등장한 3명의 선구자들을 정리해 볼까요? 니엡스는 아스팔트를 써서 8시간이나 걸렸지만 화질은 별로였죠. 반면에 다게르는 은판을 써서 30분 만에 아주 쨍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었지만 세상에 단 한 장밖에 못 만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보트는 종이를 써서 복제는 가능해졌는데 다게르 방식만큼 화질이 쨍하진 않았어요. 결국 이 3가지 기술의 장단점들이 서로 보완되면서 현대의 사진 기술로 발전해 나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반사라는 과학적 진실에서 출발해서 어두운 방을 지나 아스팔트와 음판으로 빛을 박지하려 했던 발명가들의 치열한 역사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흐릿한 풍경 하나 찍자고 화학약품 냄새를 맡아가며 8시간을 기다렸던 그 시절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꺼내서 1초에 수십 장씩 찰칵찰칵 찍어내는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 카메라를 한번 보세요. 진짜 새삼스럽게 기적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놀라운 빛의 마법을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